자, 친절한 형제들의 전문가 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저께 다시 한 차례 달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최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달러가 상승, 강세를 보이는 까닭이죠. 자, 여기에 따라서 해외선물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 증시시장은 지금 1분기 기업들의 실적 공개를 앞두고 지금 소폭 간망하는 모습을 보이면 박스권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자, 오늘 있을 해외선물의 변화, 추세 방향성 시장 포커스 통해서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4월 24일 현재 시간은 오후 12시 반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공개될 경제지표 일정 같이 잡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은요 9시 55분에 레드북 발표됩니다만 크게 중요하게 보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10시에 주택가격 지수와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동시간대 발표되는데 역시나 이거는 11시에 발표되네요.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주택 관련 지표는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1시에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공개가 되면서 제조업 지수도 동시간대 발표되고 또 신규 주택 판매 역시 같은 시간대에 발표가 됩니다. 자, 뭐 여러가지 지표들이 좀 발표되기 때문에 오늘은 또 또 해외 선물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새벽 5시 반에 미국의 API 주간 원유재고도 발표되는데요. 내일 원유재고 지표를 앞두고 그 지표의 수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경제지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큰 폭으로 내리 눌렸지만 다시 하단 추세선에서 지지 반등하면서 다시 69달러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유가가 한 차례 하락했던 이유 뒤에는 일단 고점 돌파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단 우려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차익 실현 매도 매물대가 터지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한 차례 급락했지만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다시 반전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어저께 예멘 반군 후티의 정치 지도자인 살레만드 알사메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습으로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정치적인 이슈가 다시 커질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상승세가 유지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원유 시장은 상당히 고점에서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7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 매물도 강하게 터지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방향성을 알고 있어요. 방향성은 어디죠? 바로 72.50까지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왜? 65.50달러의 대마디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대마디 저항에서 눌린 만큼 다시 상승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2.50까지 무난하게 다시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 한 차례 내눌렸지만 역시나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눌림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지금 이런 중동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미국의 생산량 감소 그리고 또 다가올 오펙 회의에서 추가 감산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를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게 하게끔 하는 모멘텀 원동력이 되게 해줄 겁니다. 추가적인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어저께 67.67 매수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컷뛰기하고 올라가 버렸어요. 아이고, 좀 짜증나긴 하는데, 일단은 뭐, 재매수를 대응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더 좀 여유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72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확실하니까 매수 대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다시 포지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포지션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또 급격하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금이 하락했던 이유 뒤에는 달러의 급등이 있었는데요.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약 한 0.5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박스권 상단 마디인 90.50포인트를 돌파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달러 같은 경우에는 90.50포인트와 그리고 88.50포인트의 박스권이 길게 유지가 되고 있었죠. 자, 근데 어저께 상승 돌파하고 또 오늘 이 90.70포인트에서 이 달러가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 박스권을 돌파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다시
최소 92포인트까지, 92.5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파동 폭만큼, 횡보의 폭만큼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달러는 다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달러가 상승하는 이유 뒤에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이번 연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풀러지면서 또 거기에 따른 미국 국채 금리가 인상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까닭입니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에 유로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유로가 다시 약세로 전환되면서 여기에 따라 달러가 다시 상대적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달러는요, 지금 현재의 박스권 돌파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92.50포인트까지 상승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달러 상승함에 따라서 안전자산과 그리고 통화상품의 매도 대응이 유리한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은요, 자, 매도 대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아직까지는 1365라인선, 그리고 1341라인선의 박스권이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고점 매도가 상당히 유리한 시점입니다. 올라왔을 때 1341라인선 매도 진입 대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1315라인선 뚫리면은, 가능성이 있죠. 지금 달러가 상승하기 때문에. 자, 이 1315라인 뚫릴 경우엔 재차 매도 시도 적극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로. 자, 유로는 역시나 매수 추세선 이탈인 이후에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군요. 자, 어저께 1.23 라인선 뚫고 내려왔습니다. 자, 추가적인 하락은 1.21 라인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고평가되어 있던 이 유로가 추가적인 하락했을 때 1.20 라인까지 하락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올라왔을 때 고점 매도하겠습니다. 1.23 라인선에서 1.23에서 매도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유로 보도록 S&P 보도록 하죠. S&P 보기 전에 먼저 N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희 두 차례 매도 진입해서 1450 라인과 그리고 1375 라인선 매도 진입해서 현재 좀 두 차례 수익 중이고요. 약 한 400틱 가까이 400틱 500틱 가까이 수익 중이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매도 추세선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9150 라인까지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달러가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 따라서 추가적인 유로 엔화의 하락도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올라왔을 때 재차 매도에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9450 라인선에서 잘못 말씀드렸네. 9300 라인선에서 9300 라인선에서 매도 진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하단 추세선이 뚫렸기 때문에 이 하단 추세선이 다시 재차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면서 가격을 다시 늘려줄 수 있습니다. 올라왔을 때 9300 라인선 매도 진입 대기. 자, 다음 증시시장 보도록 하죠. 자, S&P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한 차례 보합권을 이루었습니다. 자, 박스권 형성하면서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못한 상황을 보였는데요. 자, 이렇게 S&P가 큰 변화는 보이지 못했던 이유 뒤에는 미국의 기업들의 1분기 실적 공개가 좀 속속 진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실적 공개에 따라서 이 수치에 따라서 다시 S&P가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애플이 매출이 전년도 대비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최대 이 거래처에서 그 거래처의 그 매출이 감소됨에 따라서 역시나 이게 애플의 매출 감소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시장 우려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선두 그룹인 만큼 애플의 주춤함은 역시나 전반적인 산업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주가가 하락한 모습이고요. 애플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저께는 보합권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점 부분에서 아직 지지선에서 매수 반발세는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다시 추가적인 하락을 할 경우에 152달러, 152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152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미국의 지금 기업들의 실적 공개가 됨에 따라서 상당히 주의 있게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S&P가 추가적인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박스권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2800라인 선까지의 매수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전반적인 시황 재료는 한 차례 하방을 의미하고 있지만,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매수 심리에 의한 2800라인 선까지의 상승은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650라인 선 그대로 매수 진입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800라인 선까지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생 보도록 하죠. 항생은 어저께 한 차례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그 심리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다만 3900라인 선에서의 저항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재차 매수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5일은요 72달러까지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들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금은 1341라인선 매도 진입되기, 그리고 유로는요 1001.23라인 선에서 매도 진입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화는 9300라인선 매도 진입되기, 그리고 S&P는요 2650라인선 매수 진입되기, 항생은요 3900라인선 저항 돌파 여부에 따라서 재차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